제티블레이트, 미첼십, 무이타에서 쓸 수 있는 20가지 팁과 트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에서 고주사율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정말 부드럽게 보이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설정을 해두어서 보시다시피 꽤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정을 열고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사실 스크롤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찾은 다음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서 화면 주사율을 찾으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60, 90, 헤르츠, 그리고 120이 있습니다. 현재 제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휴대폰이 자동으로 주사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충분할 때는 높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의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더 낮은 주사율을 선택해서 배터리를 절약해 줍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설정을 본인 취향에 맞게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고 부드러운 주사율을 원한다면 120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90이나 60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주사율을 선택하면 배터리 소모가 평소보다 더 빨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한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선택하면 120fps가 아니라 60fps로 제한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는 바로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위젯들입니다. 덕분에 예를 들어 시간이나 날씨 등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추가하려면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위젯을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모든 가능한 위젯 목록이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위젯을 클릭하면 위젯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앱의 전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을요. 예를 들어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제 홈 화면에 아직 없거든요. 배터리는 맨 위에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4가지 위젯 스타일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크기에 있습니다. 이 2개는 1 곱하기 2 크기이고 나머지 2개는 2 곱하기 2 크기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위젯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홈 화면에 배치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젯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요. 이렇게 하면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젯에 대해서도 여기서 새로 하나 추가해 볼게요. 위젯을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번에는 지메일 위젯을 추가해 볼까요? 이 위젯이 꽤 큰 것 같네요. 이 위젯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고 싶지 않아요. 사실 다시 해야겠네요. 사라졌어요. 다시 배치합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위젯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서 그렇네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 볼게요. 최근에 방문했던 기록이나 상세한 설정 위젯, 아니면 눈이 편안해지는 다크모드 같은 것들도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좋아요. 이번에는 여기 제대로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빠르게 탭하면 휴대폰에서 다크모드를 아주 간편하게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효과를 선택하면 여기서 사용자 지정 전환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용 가능한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크로스 플립, 그리고 여기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고 물론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 큐브 아웃, 큐브 인, 그리고 글래스도 있습니다. 어떤 모드를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큐브 RT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하려면 선택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홈 화면의 빈 공간을 탭하세요. 이제 보시면 전환 효과가 성공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앱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마 및 개인화로 들어가서 앱 아이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아이콘의 테두리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으니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드파티 앱 아이콘도 꾸밀 수 있고
이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심이 있다면 홈, 모노 아이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색상은 시스템 색상에 따라 변경됩니다. 적용을 클릭하면 모델 색상을 선택했을 때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두고 모양만 바꿀 생각입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적용을 클릭하세요. 자, 다시 테마 및 개인화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앱을 열 때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림, 보통 기본 옵션, 빠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드를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빠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탭할 때 애니메이션이 정말 빠르고 앱이 아주 빠르게 열리며 애니메이션도 매우 신속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지금 당장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이콘 자동 채우기 기능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 화면 설정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OP, 자동 채우기 기능도 있는데 이건 꽤 멋진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홈 화면에서 무언가를 삭제하면 자동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틱톡을 삭제해 볼게요. 그리고 앱 자동 채우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서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제거할 때 보통은 이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틱톡이 있던 자리에 앱 자동 채우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앱들 중 하나가 틱톡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빈 공간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위해서죠. 심지어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앱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틱톡을 길게 눌러서 제거를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가 틱톡이 있던 자리에 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앱 사이에 있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죠. 꽤 멋진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홈 화면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요. 화면 가장자리 오터치, 방지 기능, 라이트 모드, 미디엄, 헤비 또는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는 작은 가장자리, 터치 영역을 만들어서 가장자리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실수로 가장자리를 터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미디엄 오터치 방지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장자리에서 오터치 방지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디엄이고 이게 헤비이며 커스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바가 있습니다. 최대값인 10을 선택할 수도 있고 5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는 정확히 중간 값입니다. 0도도 있고 물론 원하는 다른 값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미디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제스처와 모션 항목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스처가 있습니다. 더블 탭으로 화면을 깨우거나 더블 탭으로 화면을 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두 기능 모두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을 누르면 시도해보기 버튼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더블 탭을 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더블 탭으로 화면을 끄는 기능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화면이 켜져 있을 때 홈 화면의 빈 공간을 더블 탭하면 휴대폰의 화면이 꺼집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꽤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 이렇게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이나 알림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더블 탭만 하면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림도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도 있습니다. 보통 스크린샷을 찍는 일반적인 방법은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볼륨 업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편하고 보기에도 꽤 멋집니다. 스크린샷을 만들려면 홈 화면이나 화면에서 세 손가락을 아래로 쓸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에도 멋지고 작동도 아주 잘 됩니다.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는 모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면 깨우기, 자동응답, 전화를 들면 벨소리 볼륨 낮추기, 포켓 모드,
알람 스누즈 및 해제, 이어피스로 전환, 흔들어서 손전등 켜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튜토리얼도 있어서 시도해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이렇게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 화면을 켜려면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화면이 켜집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이제 기기를 살짝 들어 올리면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제가 실수로 화면을 꺼버렸네요. 그리고 자동응답 기능도 있는데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면 휴대폰을 귀에 대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도해보기를 클릭하면은 휴대폰이 벨소리를 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볼륨 수준 선택 가능합니다. 이제 시도해보기를 클릭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휴대폰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귀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자동으로 받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 왼손이 귀라고 가정해볼게요. 전화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전화가 받아집니다. 이것도 꽤 멋진 기능이죠. 그다음에는 전화를 들어서 벨소리 볼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활성화해보고 한번 시도해보죠. 이제 우리는 그냥 휴대폰을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벨소리 볼륨이 낮아집니다. 이것도 꽤 멋진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는 포켓 모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 안에 있고 무음 모드가 아니라면 전화가 올 때 진동과 함께 최대 볼륨으로 벨이 울립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직접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알람을 미루거나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탭해서 알람을 미루는 기능도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세 손가락 이상으로 화면을 탭하면 알람이 미뤄집니다. 알람을 미루는 설정에 따라 알람이 다시 울릴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세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두었더니 알람이 자동으로 뒤로 미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서 알람을 해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 휴대폰을 뒤집으면 알람이 꺼집니다. 직접 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휴대폰을 뒤집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알람이 멈췄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이제 뒤로 가서 이어피스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면 스피커폰이 꺼집니다. 통화 중이었으니 직접 해보기를 클릭하고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대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수신기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귀에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가까이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어피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흔들어서 손전등 켜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모토로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손전등을 켜려면 전체 화면 상태에서 휴대폰을 앞뒤로 2번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손전등이 켜집니다. 네,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하면 손전등이 꺼집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홈 화면 상태, 즉 화면이 꺼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흔들면 손전등이 켜지고 다시 한번 흔들면 손전등이 꺼집니다. 예를 들어 밖에 있을 때 빠르게 불빛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는 밖에 비가 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때로는 화면이 젖어 있을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단 발을 열어서 손전등을 찾을 수 없으니 불빛이 필요할 때는 그냥 손목을 살짝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휴대폰을 간단히 흔들면 손전등이 켜집니다. 화면을 켤 필요도 없고 완전히 꺼져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작동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금 화면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화면을 먼저 켜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손전등 기능이 바로 켜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백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예를 들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백업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에서 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백업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GTE의 경우 구글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설정을 열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시스템 및 업데이트를 찾은 다음 백업을 찾으세요. 그리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 기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켜야 합니다. 이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니 지금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추가를 클릭한 다음 빠르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로그인했습니다. 이제 백업을 만들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구글 백업과 관련해서는 구글 계정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백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지금 백업을 진행하는 바로 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업을 진행하는 구글 계정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백업을 만들려면 이곳에 충분한 저장 공간도 필요합니다.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리를 클릭해서 간단히 무언가를 삭제하거나 저장 공간 확보를 클릭해서 더 큰 용량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글 계정에 클라우드에 백업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업 생성을 위해 지금 백업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작은 원이 나타났고 저는 그걸 확인해야 하며 천천히 채워질 것입니다. 그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백업되었다는 알림도 볼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바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데이터가 백업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기 데이터에서도 방금 0분 전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릭해서 아래로 스크롤하면은 백업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떤 항목들이 백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기 설정과 앱 그리고 데이터가 백업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SMS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없어서 데이터가 백업되지 않았다고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아무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물론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클린업 앱이 있어서 휴대폰에 쌓인 불필요한 파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앱을 사용하면 휴대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장 공간이 충분하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부 정크 파일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클릭해서 만약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크 파일은 개인 데이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기기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기에는 NFC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싶다면 여기 구글 지갑에 결제 카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카드를 스캔하고 모든 정보와 이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NFC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된 기기로 이동한 다음 NFC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접촉 결제를 클릭하면 기본 결제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글 페이가 기본 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앱이 있다면 예를 들어 레볼루티나 제나 같은 앱도 여기에 선택할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구글 페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